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 1팀의 김철원 대리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레빗 리바와 관련된 다이나모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어, 이 아이템은 레빗 리바의 모델링 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BOM 작성할 때나 재료표 작성할 때 이런 정보 입력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관련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로 공통적으로 쓰인 노드랑 패키지들이 있어서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아이템별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인 노드랑 패키지입니다. 저는 일단 작성을 할 때 그 레빗 언어에 상관없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레빗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한글 영어 버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없애고자 일단 이 아키레 패키지에 있는 노드를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몇몇 부분에서 에러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사용을 못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 로드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한글 영어 버전에서만큼 이제 두 버전에서는 호환이 되도록 하려고 했고 이제 포럼 쪽에 찾아보니까 현재 레빗에 이제 언어를 호출할 수 있는 이제 그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if 조건문이랑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한글이랑 영어 버전 두 버전에서는 호환이 되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리바 쪽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빗 기본 노드에는 이제 리바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리바 관련 패키지를 이제 사용을 했고 뭐 요거 패키지 말고도 다른 부분에 여러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에서는 요 하나의 패키지만 사용해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요 빈포 스트럭처라는 요 아이템을 요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뭐 또 이제 최대한 패키지를 사용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키랩이랑 오키드 그리고 클로워크 요 세 개의 패키지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철근 가치성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철근 레빗 작업하실 때 리바의 뷰 상태를 조절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현재 뷰에 그 리바를 표시할 건지 아닐 건지 그리고 솔리드 형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단순 선으로 볼 건지 이런 온오프 방식을 인풋 노드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뭐 핵심 노드라고 하는데 뭐 노드 전체 구성도 복잡하지도 않고 요 그 패키지에 있는 노드들 가지고 설정을 하면 뭐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빗에서 리바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델링된 리바의 뷰를 활성화하고자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근 객체 일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시성 설정에서 이렇게 뷰 상태를 바꿔주죠. 그리고 솔리드 영상은 그 상세 수준이 높은 밀트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하게 되면 뭐 별 문제 불편할 게 없는데 뭐 철근 리바 모델을 추가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 거랑 설정이 달라져 있죠. 솔리드 영상은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또 저 리바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과정을 반복해서 솔리드 영상으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작업하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도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이나모로 작성을 했던 거고요. 네, 플레이어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온오프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전체를 보시면 크게 뭐 복잡한 부분은 없고요. 왼쪽 부분에 있는 노드는 그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리바 모델이 솔리드로 보기 위해서는 현재 모델의 뷰 상세 수준이 높음일 때만 솔리드 형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셋 파라미터로
상세 수준을 바꿔준 부분이고요. 실제로 리바의 가시성과 그리고 솔리드 형상 설정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있는 노드에 맞게만 이제 인풋을 연결해주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철근에 대한 간섭 검토 부분인데요. 실제로 뭐 간섭 검토 자체는 뭐 그 나비석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리바 모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그 간섭되는 부분만 체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된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풋 노드로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뭐 요게 아니더라도 뭐 특정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셀렉트 엘리먼트나 뭐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겠죠. 저는 편의상 일단 카테고리를 인풋 노드로 설정을 했고요. 핵심 노드로는 마찬가지로 그 리바에서 그 지오메트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패키지 노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간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레빗으로 넘기기 위해서 임포트 인스턴스 노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제가 임의로 이제 일반 모델 카테고리를 해서 그 철근과 간섭이 되게 엘리먼트를 하나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인풋으로 일반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간섭이 된 부분은 인스턴스 객체로 작성을 해서 따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네, 노드의 세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그 리바의 지오메트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패키지에 있는 개풀 지오메트리 요거를 선택을 해서 리바의 지오메트리를 가져왔고, 가져온 지오메트리는 이제 우리가 간섭을 확인할 아까 일반 모델로 선택한 그 지오메트리랑 뭐 플래트를 통해서 레벨 구조를 맞춰주고 뭐 클린을 통해서 필요 없는 리스트는 빼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더즈 인터섹트로 간섭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섭된 부분만 따로 이제 필터링 하기 위해서 필터 바이 불마스크 요를 통해서 간섭이 되는 객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섭이 된 부분을 요거는 이제 다이나모 안에서 지금 간섭을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간섭이 된 부분만 따로 다시 레빗으로 넘기기 위해서 임포트 인스턴스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버라이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보기 편하게 여기 서 빨간색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것도 역시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간섭 체크 끝나고 나면 현재 간섭된 객체랑 실제 리바 모델과 겹쳐져 있는 상태라서 일반 뷰에서는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 숨기기 형태로 따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노드를 활용을 했고요. 요건 역시 클로워크에 있는 패키지에 있는 노드를 활용을 해서 현재 내가 간섭을 체크할 아까 선택한 일반 모델 그 카테고리와 그리고 간섭이 확인된 리바 지오메트리 요거 두 개만 따로 선택을 해서 그 따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근 정보 입력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료표 작성할 때 그 뭐 벽체나 뭐 혹은 슬라브 기초 요거에 따라서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스트럽 여부에 따라서도 뭐 달라져야 되고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도 뭐 기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철근이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호스트 카테고리 5개, 그래서 구조 프레임, 기초,
기둥, 벽체, 그리고 슬래브 이렇게 5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스트 되는 부분의 정보를 빼와야 되기 때문에 그 호스트 카테고리를 빼오고, 그리고 그 호스트된 객체의 뭐 레벨 정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기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을 해주게 될 때 카테고리별로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 아래쪽에 보이시는 replace item at index 요 노드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저는 이제 마크라는 그 빌트인 파라미터에다가 정보를 넣어줄 거고요. 사용자가 뭐 값을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누르면, 네, 이렇게 지금 기호 앞쪽에는 층정보, 호스트 카테고리의 층정보가 들어간 거고요. 보시면 기초 철근이니까 F라는 문자가 붙었고, 앞쪽에는 호스트의 층정보 1층 정보가 들어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기둥 철근이기 때문에 C가 붙었고, 뭐 기호 뒤쪽에는 단순히 카운트 숫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부분별로 보시면 맨 왼쪽에는 일단 그 리바가 현재 모델링 되어 있는 호스트를 빼오기 위해서 getHost 패키지에 있는 노드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정보를 빼오면 이제 한 가지 카테고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조 프레임도 있고 기초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별로 인덱스 넘버를 따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를 뽑아오는 카테고리 그 노드랑, 그리고 그 호스트된 객체의 레벨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get 파라미터 노드를 활용을 했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코드 블럭을 통해서 하나의 노드로 작성한 거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 이유는 왼쪽에서 보시면 구조 프레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구조 기둥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 나왔다가 다시 기둥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소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별로 따로 뽑아줘야 되는 게 되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구조 프레임에 대해서 인덱스 넘버를 따로 뽑아보면 지금 보시면 0, 1, 2, 3, 4번 돼 있고 그 다음에 32, 33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밑에 있는 쪽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그 5번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풀어서 하나씩 해보면 요 replace item and index 노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 있는 노드라서 하나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자, 왼쪽부터 하나씩 보시면 이제 구조 프레임에 대해서 B라는 기호가 붙어서 들어갔죠. 그 다음 노드에서는 기둥 철근에 대해서 기호가 들어갔고, 그 다음 노드에서는 기초가 들어갔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철근의 이미지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재료표 항목에는 철근 모양에 대해서 이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이제 이미지 파일 이름과 뭐 확장자, 경로를 그 인풋 노드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노드로는 요거를 다시 이 선택된 이미지 파일들을 그 레빗으로 이제 링크를 시켜야 되겠죠. 링크를 시키고, 그리고 리바에 맞게 이제 그 셋 파라미터로 이미지 파일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면 파일 이름을 누르고 확장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에 있는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 이름들 앞에 이제 쉐이프하고 넘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쉐이프라는 이름을 써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미지 파일에 아무것도 링크된 게 없죠. 네, 요거를 실행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미지 매개변수 안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관리 쪽에도 이미지가 링크되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있던 부분은 단순히 이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땡겨오고 뭐 이런 부분이 달아서 그 부분은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뒤쪽에 있는 부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이름 쉐이프라는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패키지 노드로 쓰인 부분 없이 바로 셋 파라미터로 저 이미지 파일 이름을 넣어줬었는데, 그 지금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지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링 노드로는 저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타입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 패키지에 있는 오키드 패키지에 있는 임포트 이미지 노드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타입으로 받았고, 요거를 이제 리바에 있는 이미지 매개 번세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다이나모에 거의 익숙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강사님과, 그리고 이번 이네이블먼트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오토데스크 그리고 SK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스터디 진행을 할 때도 좀 진도에 많이 좀 못 따라가고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뭐 좋은 강의를 진행을 해 주셔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다이나모보다는 오히려 레빗 쪽에 더 시간을 또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레빗으로 다이나모로 표현하는 부분을 레빗에서는 기능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와 같이 이제 그 모델링 툴을 다루는 입장이시라면, 뭐 개발자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뭐 모르시거나 이런 상태에서 다이나모를 접하시게 된다면, 뭐 무턱대고 다이나모부터 이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로 모델링 툴을 충분히 다뤄보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뭐 자동화나 혹은 뭐 단순 편의성을 높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레빗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다이나모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노드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다이나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 아이템 작성하면서 뭐 다이나모 자체는 그냥 뭐 노드 찾는데, 왜냐면 레빗으로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나모로 넘어와서는 그 노드 찾는데, 그리고 만약에 노드가 없다면 조금 레빗에서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방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노드를 찾고, 그래서 실제로 다이나모를 만진 부분은 크게 그 레빗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레빗뿐만이 아니라 뭐 CV3D, 뭐 어드밴스 스틸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델링 툴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